안녕하세요.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해서 큰 충돌이 있어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었죠. 그 이후에 미국 주도로 정전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큰 진전이 그렇게 신속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전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화요일이었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관련한 회담이 사우디 제다에서 열렸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월스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등이 미국 측에서는 참석을 했는데요. 회담에서는 러시아가 수용한다는 걸 전제로 앞으로 일간 지난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적대적인 행위 중단하는 정전을 실시한다. 이거는 당사국 합의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은 최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정보 제공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제 핵심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진전이다. 그리고 미국은 합의 결과를 즉시 러시아 측에 직접 전달해서 이거를 수용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그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2월 말에 백악관에서의 트럼프 기간의 파동을 수습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러나 미국 측의 강요로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그런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이제 러시아 측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회담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는 조속히 전쟁을 종식해서 매주 3천 명의 젊은 병사들이 인명 피해가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 러시아가 빨리 여기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병력을 철수 바란다. 그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죠. 러시아로 볼 때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제 침범해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양보할 수 있는 영토가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영토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명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토 측의 이해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또 지적을 하고 현재 정전 협상의 세부 심층적인 내용이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동참할 때가 됐다. 푸틴이 여기에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따라서 자신은 푸틴과 직접 협의할 용의가 있다. 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전 협상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핵심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 처리 문제에 어느 정도 러시아 측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관대함도 약간 내비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이 협상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서도 양자 대화가 좀 진행되어 왔습니다. 2월 12일 푸틴이 통화를 한 후에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죠.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부드럽게 나오지 않으니까 전자정보 제공도 통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상당히 쾌재를 불리는 내심 그런 반응도 나타났었습니다. 아울러 2월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 대표가 사우디 리야드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1일 결과를 스티브 위트코프 러시아 트럼프 특사가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썩 진전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자신은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 입장을 오히려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장으로 볼 때는 트럼프의 주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다 회담 수시간 전에 우크라이나는 사상 최대 드론 공격을 러시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측에서는 37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 이 중에 한 개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격추를 했고 모스크바 인근에서 이로 인해서 적어도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러시아로서는 과연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믿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걸 발표하기 전에 수시간 전에 이런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정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한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참고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계 6위고요. 국방 예산은 8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장 다양한 기능을 가진 드론 부대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협상,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제타 협상에 대해서 푸틴은 러시아도 항구적인 종전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일단은 긍정적인 운을 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기의 근원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아주 심각한 토를 달았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가 인정돼야 되고 러시아의 안전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부연을 했고요. 푸틴 측에서는 일시적인 정전에 반대한다는, 단적으로 제타 회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이제 나온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이 정전이 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필요한 게 러시아 점령 영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러시아와 양측 간의 국경선에서 만약에 정전 협정이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에 대해서 평가를 보자면 트럼프는 우선은 1차적으로 정전을 실시하자. 그리고 세부 협정은 뒤에, 통상적으로 이거는 일반적인 정전 협상과는 아주 정반대의 프로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전은 많은 협상을 거쳐서 포로 교환이나 위반 시의 조치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한 후 여기서 합의를 모든 게 정지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볼 때 푸틴은 이 제타 협상에서 러시아에 제안한 정전 협상 제안을 약점을 직접 이제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나 사망자 처리 문제, 영토 문제 등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런 언급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민감사항 협상에 걸리는 시간이 이제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러시아 주장에 따르면 정전 협정이 타결되는 데는 아직도 먼 이야기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현실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동참을 안 하면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 언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30일 즉각 정전을 거부할 경우 자신은 러시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경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정전 협정 관련해서 상당히 그 주변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웃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수백 조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격전이 지금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병사들 사이에서는 정전에 회의적이고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불신감을 병사들도 역시 뿌리 깊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로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이어서 자신의 나라 폴란드도 도발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팽배해서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 정쟁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핵무기가 폴란드에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발언을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 프랑스 핵 우산도 환영한다. 어쨌든 러시아 전략 무기가 벨라루스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또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폴란드로서는 통한 대러시아 억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역사적, 지정학적 장애물을 감안할 때 트럼프 주도의 이 정전 협상이 그렇게 썩 매끄럽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배경을 좀 더 약간 세부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은 이제 보다 큰 문제, 단순히 조그만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독립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크라이나로 볼 때도 과거 러시아의 지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상처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대국이 되기 위해서, 특히 영토적인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지배가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정전이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뿌리 깊은 그 장애물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서서 위협을 강하면서 정전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자신은 오바마나 부시 때와는 달리 러시아를 아주 효과적으로 압력을 줘서 러시아의 재정을
초토화시키겠다, 황폐화시키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로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취약성을 스스로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영토 자원은 풍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 경제적으로서는 허약해서 이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그래도 러시아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좀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례를 또 언급하고, 트럼프가 최근에 백악관에서 도발을 했지만 결국 굴복했다는 걸 또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여전히 계속 사사건건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정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연 트럼프가 어떤 경제 제재 카드를 쓸 것인가, 그게 참 관심사인데요. 현재 3월 18일 트럼프 푸틴 간의 직접 통화가 예정돼 있어서 현 정전 협상 교착 상태가 파기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제한 여건을 볼 때 그다지 마술적인 돌파구는 나오기 어려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정전 협상을 끌고 가는 트럼프, 그리고 끌려가는 젤렌스키, 이 과정에서 최대한 이익을 찾으려는 까다로운 푸틴 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정전을 통한 평화와 유지가 과연 가능할지 한번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